이제 많아졌다 이런 거네요. 예, 자본주의 룰에 대해서도 법칙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잘 알게 되었고요. 유튜브 찾아봐도 이제 그런 관련 강의는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어떤 소비 트렌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거침없이 피보팅. 이 피보팅이라는 게 뭐예요? 피보팅이라는 것은 예. 이제 피봇이라는 게 이제 스포츠 용어인데 농구에서 우리가 한 발을 축에 두고 상대방이 올 때 이제 태세 전환을 하고 그렇죠. 전략적인 수정을 하는 이런 것들을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즈니스 쪽에서도 이제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이제 피보팅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다. 굉장히 다양한 대응 태세의 변화, 전략적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비행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객기 같은 게 승객이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그 객석을 다 뜯어가지고 거기를 저 화물 비행기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그 차원 비행 상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대만에 간다 그러면 대만에 내리지 않고 대만 상공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죠. 맞아요. 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상공을 한 바퀴 돌면서 치맥을 하고 돌아가는 상품이 인기라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기내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면세점도 이제 이용해보고 하는 약간 여행의 기분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보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업의 전환을 이렇게 꾀하는 거. 네. 즉시. 그래서 이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위기 상황에서 이제 부실 기업들이 정리되는 것은 혁신적인 그 부실 기업이 정리되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혁신 기술을 보유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변화 양식을 빨리 알아채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규모의 경제 시대에서 또 속도의 경제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책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롤코 라이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롤코 라이프는 이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요즘 MZ 세대가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요 컨텐츠라든가 이런 뭐 소비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세로로 보면서 댓글놀이라고 하잖아요. 네. 영상 자체보다 댓글을 보는 재미를 즐긴다든가 또 요즘에는 뭐 식품 회사하고 패션 회사하고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이런 뭐 옷 같은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금방 그렇게 막 반응했다가 또 금방 식었다가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요즘에 이제 스낵컬처적인 경향도 너무 크고요. 또 이제 이런 감성적인 변화의 폭 같은 것들, 또 이런 문화적인 어떤 변동성, 또 유행 주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트렌드도 이제 뭐 이 트렌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속도의 어떤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마케팅에서도 이제 숏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숏? 네, 숏 마케팅이라고 해서 숏. 짧은 이런 주기에 맞춰가지고 마케팅을 빠르게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롤코 라이프 젊은 신세대들이 요즘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하고 또 빨리 실정을 좀 느끼는 이런 거를 얘기했다면 오하운 이거는 뭡니까? 예, 오하운은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그런 키워드거든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사회적 거리를 많이 두고 또 집콕 트렌드 같은 것 때문에 야외 활동 같은 거 많이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야외 활동, 액티비티 뭐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재밌는 거는 그냥 기성세대, 중장년층 이상이 즐기던 등산이라든가 골프라든가 이런 것들에 2030 세대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운동에 관심을 또 갖게 됐고 N차 신상은 뭐예요? 네, N차 신상은 요즘에 이제 중고거래를 많이 하죠. 많이 그 중고거래 사이트도 막 새로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직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도 생겨나고 있고 그야말로 N차 신상이란 거는 한 번 거래하고 두 번 거래하고 세 번 거래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거래하지만 그게 마치 자기한테 신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 리셀 마켓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한정판 같은 것도 출시가 되면 나중에 그런 것도 웃돈을 받아가지고 또 재테크하는 이런 또 소비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고 거래하면서 이제 가성비를 생각하면 신상은 너무 비싸니까 중고품을 사서 만족감을 느끼다가 또 그거를 팔아서 오히려 수익을 조금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것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좀 경제가 어려울 때는 특히 중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측면인데 네. 특히 MZ 세대는 이걸 또 리셀을 통해서 또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CX 유니버스도 있습니다. 예, CX는 이게 UX나 UI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 고객들의 관점, 소비자의 관점에서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디지털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고객들의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을 최대한 좀 다양화시켜주고 체험을 통해서 저 고객들을 이렇게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을 좀 잘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CX가 선생님 뭐의 약자예요? 이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요. 아, 고객의 경험. 예, 그렇죠. 아하. 고객의 경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게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이제 커피숍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이렇게 미리 주문해가지고 거기서 받아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네. 휴대전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미리 이제 바깥에서 주문하면 딱 거기에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거기를 또 가게 되는 뭐 이런 것이 CX 유니버스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은 것들이 통합 연동되는 뭐 이런 또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 고객의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네. 이 고객이 어떤 것을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고객에게 이제 맞춤화된 서비스나 제품을 네. 또 제공하는 또 이런 서비스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다음에 레이블링 게임입니다. 네, 레이블링 게임은 이거는 이제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그런 흐름 같은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레이블링은 라벨링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 라벨링. 우리 네.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딱지. 그렇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일까, 자기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 예. 특히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이제 개량화 트렌드라고 하는데 네. MBTI 테스트 많이 하시잖아요. 성격 이렇게 유형 분석하는 거. 예, 맞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성격인가 이런 것들도 알려고 하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성격이 다른 사람의 그 MBTI 유형하고 어떤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까지 이제 체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게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왜 요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포털에 보면 어떤 사진을 보고 이게 지금 무슨 색깔로 보이십니까? 뭐라든지 또는 이게 무슨 모양으로 보이십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다시 이제 저는 토끼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성격은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게임도 하나의 이 레이블링 게임에 속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성격 테스트를 또 공유하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면서 놀이처럼 즐기는 또 이런 모습들을 또 레이블링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휴먼 터치 이거와 브이노믹스가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이제부터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게 코로나가 하도 2020년을 강타하는 바람에 2021년은 바로 이 코로나 이후 내지는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소비 트렌드가 바뀔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사실 코로나랑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네, 집에서 이 생활이 이제 많아지는 측면들, 네. 그다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또 자본 투자나 이런 자본주의 법칙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것들, 맞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피보팅 전략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휴먼 터치 잠깐 말씀하셨는데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언택트 시대일수록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손길, 네, 사람의 어떤 공감과 이런 터치 같은 것들을 더 원하게 된다는 거죠. 예. 네, 이런 부분에서의 또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휴먼 터치 바로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언택트 시대에 대한 피로감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긴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손길이나 또 스킨십 같은 것들에 대한
이 욕구 같은 것들도 더욱더 이제 커지는 측면도 있죠. 네. 그래서 외로움이 더 커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심이 담긴 어떤 손길 같은 것이 더 필요하니까 휴먼 터치 이렇게 써주신 것 같고 자 V노믹스 제일 먼저 이제 이걸 총괄해서